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허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 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 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런데 6월 1일 이후로는 LS 증권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LS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베스트 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말 그대로 증권사로 매매업, 중개업 등등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베스트 증권은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LS 증권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주주가 LS 네트워크로 변경이 되면서 LS 그룹에 편입이 되었죠. 사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이 LS 그룹에 좀 편입이 된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기존 최대 주주인 이 GNF, 아니죠, GNA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즉 사모펀드였는데요. 거의 모든 사모펀드가 그러하듯이 GNA도 마찬가지였죠. 이 저평가가 된 이베스트를 가치를 높이고 되파는 전략으로 인수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LS 네트워크가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GNA에 투자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펀드를 연장을 시키면서 LS 네트워크는 이 이베스트를 매각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가격 문제에서 수차례 매각이 결렬됐었습니다. 이후에 네트워크가 펀드 내 다른 투자자들이 조기 상한권 행사를 받아주면서 이 지분이 98%까지 올라갔었고, 펀드가 만기가 되면서 저절로 LS 네트워크가 최대 주주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대주주가 됐던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제는 LS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LS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AI 산업과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LS 증권으로 만약에 사명이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관심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구자은 LS 회장이 LS 이링크를 시작으로 지금 LS MMM 등등등 자회사들을 IPO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대형 증권사에 비해서 중소형 증권사가 이 IPO 시장에서 실적을 쌓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LS 자회사들을 IPO 시키면서 경험치를 좀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죠. 이베스 투자증권이.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거 2월 중에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내용 좀 자세하게 좀 볼 텐데,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일에 자율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데, 또한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는 이 하반기부터 그리고 3분기부터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죠. 그런데 최상무 기재부 장관께서 며칠 전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가 클 것 같고, 그리고 고금리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좀 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이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이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완전하게 반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이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 중 일환인 이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법인세세 공제와 그리고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국회 법안에 좀 반대를 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뭐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진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뭐 차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리고 LS 그룹 편입까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확실하게 이 부근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호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죠.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021년 때부터 이 PF 이슈 때문에 좀 상당한 하락을 좀 겪었었는데, 상승시에서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